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의 상식을 그야말로 산산조각 낼지도 모르는 수학의 가장 기묘한 세계, 무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부분이 전체와 같아질 수 있다는 이 믿기 힘든 개념을 향한 여정,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자, 먼저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. 부분은 항상 전체보다 작을까요? 아마 대부분, 에이, 당연한 걸 뭘 물어봐요, 하실 겁니다.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. 그쵸? 예를 들어서 여기 1, 2, 3을 원소로 가진 집합 A가 있다고 해보죠. 이 집합은 1, 2, 3, 4를 가진 집합 B의 명백한 부분이잖아요. 당연히 A가 B보다 작죠? 네, 이건 우리의 일상적인 직관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. 하지만 수학은 바로 이 당연함에 균열을 내기 시작해요.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. 우리가 방금 당연하다고 확인했던 그 상식을 한번 깨뜨려 보겠습니다. 바로 부분이 전체와 같아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무한의 역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수학에서 무한집합은 아주 독특하게 정의되는데요. 뭐냐면 자기 자신의 진짜 일부분과 완벽하게 1대1로 짝을 지을 수 있는 집합이라는 뜻이에요.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? 전체와 부분이 같은 크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아는 유한의 세계와 무한의 세계가 딱 갈라지는 겁니다. 그럼 이게 말이 되는지 직접 한번 시험해 볼까요? 여기 두 집합이 있습니다. 하나는 우리가 수를 셀 때 쓰는 자연수 1, 2, 3 하는 거요. 다른 하나는 음수와 0까지 싹 다 포함하는 정수 전체입니다. 그냥 딱 보면 어때요? 당연히 정수 쪽이 훨씬 더 많아 보이지 않아요? 그쵸? 그런데 말이죠. 이런 식으로 짝을 지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보세요. 자연수 1은 0이랑 짝 지어주고 2는 플러스 1이랑 3은 마이너스 1이랑 4는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그재그로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놀랍게도 모든 자연수가 단 하나의 정수도 남거나 모자람 없이 완벽하게 짝을 찾게 됩니다. 그리고 이 과정은 영원히 계속될 수 있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역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. 분명히 자연수는 정수 전체의 부분 집합일 뿐인데 두 집합의 원소 개수, 즉 크기가 정확히 같다는 결론이 나와버려요. 와,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으로는 뭔가 받아들이기 힘든 느낌. 이게 바로 무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마법입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? 모든 무한은 다 똑같은 크기일까요? 아니면 이 무한이라는 녀석도 크고 작은 등급, 클래스 같은 게 존재하는 걸까요? 방금 자연수와 정수가 같은 크기의 무한이라는 걸 확인했잖아요.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. 그럼 무한은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닌가? 하고요. 그런데 19세기 수학자 게오르크 칸토어가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답을 찾아냈습니다. 칸토어는 소수점을 포함하는 모든 수, 즉 실수의 무한이 우리가 방금 본 자연수의 무한보다 근본적으로 더 크다는 걸 증명했어요. 아니, 무한보다 더 큰 무한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이걸 도대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? 정말 우아하고 기발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. 증명을 위해서 먼저 불가능해 보이는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. 여기 보이는 것처럼 0과 1 사이의 모든 실수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목록으로 쫙 만들 수 있다고 말이죠. 첫 번째 실수 R1, 두 번째 R2, 이렇게 영원히 이어지는 완벽한 목록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제 이 증명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. 우리는 방금 가정한 그 완벽한 목록을 무너뜨릴 유령 같은 숫자를 하나 만들어낼 겁니다. 어떻게 하냐고요? 바로 저 목록의 대각선에 숨어있는 숫자들을 이용하는 거예요. 한번 보세요. 첫 번째 숫자 R1의 첫 번째 소수점 자리가 1이죠? 우리는 그거랑 다른 숫자, 예를 들어 2를 고르는 겁니다. 다음 두 번째 숫자 R2의 두 번째 자리는 3이네요? 그럼 우린 다른 숫자 4를 고릅니다. 세 번째 R3의 세 번째 자리 4와는 다른 5를 고르고요.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따라 내려가면서 각 자리의 숫자와 다른 숫자만 쏙쏙 골라서 새로운 수를 만드는 거죠. 그렇게 탄생한 수가 바로 0.2450입니다. 그럼 방금 만든 이 세 번 숫자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? 이 숫자는요, R1과는 첫째 자리가 다릅니다. R2와는 둘째 자리가 다르죠. 이런 식으로 이 숫자는 우리 목록에 있는 그 어떤 숫자와도 최소 한 자리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. 결론은요, 우리가 완벽하다고 가정했던 그 목록은 사실 처음부터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던 겁니다. 실수는 자연수처럼 번호를 매길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더 큰 무한인 셈이죠.
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종류의 무한을 알게 된 겁니다. 자연수처럼 하나씩 셀 수 있는 무한과 실수처럼 도저히 목록을 만들 수 없는 셀 수 없는 무한. 와, 무한에도 등급이 있었던 거네요. 자,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. 지금까지는 집합의 크기에 집중했는데요. 이번에는 관점을 확 바꿔서 집합의 내적인 구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. 무한의 크기라는 개념이 이렇게나 이상하고 까다롭다면 어쩌면 두 집합이 근본적으로 같은 녀석들인지 알아보는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. 바로 그들의 내부에 숨겨진 연산 구조, 그러니까 계산 규칙을 비교하는 거죠. 수학에서는 이걸 동형사상 관계라고 부르는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그냥 쌍둥이 같다고 생각하면 쉬워요. 두 집합의 내부 계산 규칙이 완벽하게 동일해서 한 집합에서 일어나는 연산이 다른 집합의 연산을 거울처럼 정확하게 비춰주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. 여기 아주 명확한 예시가 있습니다. 정수들의 집합과 짝수들만의 집합을 한번 보세요. 정수 세계에서 3 더하기 5는 8이죠. 자, 이번엔 이 숫자들을 짝수 세계로 보내볼게요. 3은 6으로, 5는 10으로요. 그럼 짝수 세계에서 6 더하기 10은 16이죠. 놀랍게도 이 16은 정수 세계의 결과였던 8을 짝수로 바꾼 값과 정확히 일치합니다. 덧셈이라는 구조가 두 세계에서 완벽하게 똑같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. 이런 완벽한 쌍둥이 관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. 예를 들어 덧셈 세계에서 더해도 아무 변화를 주지 않는 특별한 수, 바로 0 있잖아요. 이런 기준점이 되는 수가 짝수 세계에도 똑같이 존재해야 합니다. 또 플러스 3에 대한 마이너스 3처럼 서로를 상쇄시키는 짝꿍 관계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요. 이런 핵심 규칙들이 보존될 때 우리는 두 집합이 구조적으로 동일하다, 즉 쌍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. 이 구조라는 관점은 정말 강력해서 심지어 한 집합에서의 덧셈이 전혀 다른 집합의 곱셈과 구조적으로 완벽한 쌍둥이라는 사실까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.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연산이 사실은 같은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건데요. 우리가 배운 로그나 지수함수가 바로 이 덧셈과 곱셈의 세계를 이어주는 신비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.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통찰은 바로 이것입니다. 수학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의 진정한 정체성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혹은 겉으로 얼마나 커 보이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내면의 아름다운 구조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. 수학이 크기처럼 아주 근본적인 개념을 이렇게나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일상 속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또 어떤 생각들이 이런 도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? 이 질문을 남겨드리며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